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부천시가 얼마 전 상동 영상단지 개발과 관련해 GS 컨소시엄과 협약 만료 시점에서 1년을 협약 연장했습니다. 이후에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도 비판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점점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엇박자 행정, 지역사회와 엇박자인 모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건 부천시 의원 또 정진욱 뉴스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그 협약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선 시간에 이슈토크 시간을 통해서 좀 상황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도 열고 또 부천시와 반대 입장의 의견도 내고 지금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을 좀 앞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부천시가 2021년 3월 이렇게 GS 컨소시엄과 체결한 부천 영상 문화단지 복합개발 협약을 1월 계약을 했고 이 계약이 오는 지난 3월 30일 날 만료가 됐는데 부천시가 다시 연장하기로 3월 20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상동 영상 문화단지 개발은 약 38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6,100세대와 소니피처스, EBS 등 국내외 콘텐츠 기업 유치, 그리고 컨벤션 센터, 그리고 호텔, e스포츠 경기장이 포함된 랜드마크 타워 건립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착공은커녕 이제 부지 매매 계약자 체결을 못한 채 수년째 포류 중이고 그 사이 입주 예정 기업의 3분의 1이 사업 참여를 철회하거나 폐업했고 사실상 원안대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죠. 이렇게 되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을 지역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협약 연장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위원회는 이 부동산 호황기에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이 이 건설 경기 침체인 지금 성과관리 없다면서 이 실패한 계획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새로운 개발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또 이 기존 협약 당사자인 GS 컨소시엄이 사업을 원할 경우 동등한 자격으로 새 사업자 계획에 응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지금 이 흘러온 상황에서 민주당 당내 갈등도 있고 또 상대당 국민의힘에서 보는 또 비판의 시선도 있고 복잡해졌습니다. 자, 김건 의원님, 지금 그 부천시와 민주당의 상황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앞서서 기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3월 31일 날 이게 전체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입장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부천시 을 지역구의 시도위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3월에 시정질문 당시에도 조영익 시장은 그때 당시에 GS 컨소시엄과 사업 연장을 의미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고 3월 20일 날 1년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기자회견 전문을 들여다보면은 골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1년 연장은 의미 없는 시간 끌기다. 그래서 사업을 GS 컨소시엄과 연장을 파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골조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것 같고요. 이미 마무리된 협약을 뒤늦게 개입해가지고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간 게 사실로 지금 드러났고요. 이 행태는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영상문화단지는 정쟁의 땅이 아니다. 이거는 시민들께 빨리 돌려줘야 된다는 골조에 대한 저희도 입장문을 냈고요. 특히 조영익 시장이 협약 연장을 발표했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 별다른 반론이나 비판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3월 31일 날 굳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는 이건 당내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입장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 정치적인 입장은 이 피해는 시민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부천시도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이제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부천시 입장을 물어봤었어요. 근데 부천시가 처음에는 입장이 이유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정쟁 논거리 삼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를 보이다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어쨌든 이 김기표 이제 부천시 지역위원회 어쨌든 김기표 의원 지역구다 보니까 김기표 의원과 조영익 시장이 어느 정도 소통을 했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 정에서도 어제 원만하게 얘기가 좀 됐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표한 거에서 약간 좀 의아한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천시 입장은 어쨌든 이 부천시와 이 사업자가 이 부천 영상 문화단지에 대해서 사업하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두고 그동안 있던 계획과 그리고 그동안 상황이 바뀐 것에 대해 논의를 좀 많이 해보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 번 더 하겠다는 그 의지를 내비치긴 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그 민주당 안에서의 사전 의견 조율이 뭔가 서로 해석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협약이 연장된 상태로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철회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크잖아요. 네네. 뭐 어떻게 흘러갈 분위기인가요? 일단 김기표 의원 측 쪽에 이제 취재해서 물어보니까 사업 자체를 아예 하지 말자라는 이 주장이고요. 그리고 김기표 의원이 어쨌든 이 본인이 지역구에 출마를 했을 당시에 의료복합단지니까 글로벌 쪽 의료 쪽으로 모든 걸 좀 특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약은 아직 살아 있다 이라는 얘기했을 때 지금 조영희 시장이 하겠다는 것과 김기표 의원이 하겠다는 것이 완전 상충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기표 의원 쪽은 조영희 시장한테 어느 정도 메시지 준 거죠. 여기는 내가 공약한 대로 해야 된다는 그 주장은 반드시 펼쳐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협약을 철회하게 된다면 이건 양쪽에도 다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GS 컨소시엄이 만약에 이 사업이 부천시가 하지 말자고 했다면 분명히 법적 논쟁이 볼 것이고 그러면 그 법적 논쟁이 간다면 분명히 이게 사업이 그냥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김기표 의원이 임기 내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적 소송이라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만약에 서로 막 서로랑 왕래하는 그 과정이 뭐 길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임기할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둘 다 폭탄을 안고서 지금 이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구한테 피해가 갈 것이냐? 결국 시민들이죠. 그래서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걸 인식을 하고 이것이 정쟁으로 넣는 것보다도 시민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더 잘 이 지역을 발전시킨 것에 대해서 좀 더 타겟적인 목소리를 냈으면 하면은 그런 목소리를 내면 그 양쪽에 있는 그 정치인들도 시장과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그 얘기 들었고선 내가 뭘 잘못했는지 확신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예. 보통 이제 이 사안을 저희가 좀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민주당 안에서의 갈등이 표면화된 거지 않습니까? 또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달리한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건 이제 상대당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긴 한데 좀 정치권에서는 이 구도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의문점이 먼저 있어요. GS 컨소시엄과 부천시 간의 협약 연장 만료 기간이 2025년 3월 31일이라는 게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5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야기고 특히나 이제 9대 의회가 들어서 이제 3년여가 넘어가는 시점인데 그동안에 아무런 제스처나 아무런 의견이 없다가 굳이 2025년 3월 31일 날 그 기자회견 했다라는 거에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3월 말 협약 만료라는 건 시의회에서도 시청 또 내부에서도 시민사회에서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랐을 수 없던 민주당 부천시 을 지역구가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건 사전의 조율이 완전히 당내에서 무너졌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아직 조영희 시장은 취임하고 나서 이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한 번도 브리핑을 하거나 혹은 뭐 주민 설명회를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시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소통이 한 번도 없어 사업을 연장해놓고 당 내부에서도 그걸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거는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면 정쟁이다 이런 거 시민들에게 빨리 돌려줘야 된다 하셨던 분들이 같은 당 의원들끼리 공격받는 상황 그 자체가 지금 부천시정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말적인 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안에 소통의 부재가 우리 부천시의 미래를 흔들고 있는 것 이제는 시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박한 이 방법 이거 왜 이런 형식을 취했다고 보세요? 정무적인 방향으로 본다면 이제 지방선거 이제 앞두고선 김기표 의원이 어쨌든 지도 지역 의원들을 어쨌든 군기를 잡았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내 주변으로 모여 이렇게 메시지 준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무적으로 하나 본다면은 이제 김기표 의원이 지금 이재명 어쨌든 당 대표 이 법적인 활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친명으로 분류되는데 이 친명에게 조영희 시장도 그전에 친명을 그랬을 때는 조영희 시장 친명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도 줄 수 있다는 그런 외부적인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내부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김기표 의원이 어쨌든 이곳은 의료복합단지를 만들겠다니까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자신의 메시지 또 하나 던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동 영상문화단지가 이 조영희 시장이 어쨌든 이거 추진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역구 안으로서 이 현안에서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해보자 하는 본인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내비쳤다는 그런 의미로 포석이 됩니다. 예. 이게 아직 지방선거가 내년이긴 한데 벌써부터 그 선거 시즌에 해석하는 구도들에 대한 이야기 네.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건희 의원님, 지금 이제 부천시가 GS 컨소시엄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예. 협약 연장을 1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걸 1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겠나? 이게 또 고민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시죠? 일단은 큰 틀에서 마스터 플랜을 유지하되 실제 입주를 했던 기업들이라든지 기업의 유치 작업은 이제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고요. 당연히 1년이라는 시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행정적으로도 아마 1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된다는 건 굉장히 도전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래서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는 각오로 조용히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당내에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 사업이 무너지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안겨줘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이 부족하더라도 집중하고 명확한 방향성과 실행력을 갖춘다면 반전의 기회는 반드시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행정력을 비춰봤을 때는 이제 좀 변화를 해야겠죠. 부천시가 좀 더 빠르고 과감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 기자, 지금 그 아까 반박 기자회견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 네. 이제 반박을 한다는 거는 다른 목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향성이나 컨텐츠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일단은 김기표 의원 쪽에서는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 단지에 관련돼서 이제 김기표 의원이 주장했던 공약을 내셨던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한 하우투는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없고, 시에서도 뭐라고 얘기냐면은 일단은 시의 어쨌든 행정의 일관성은 지금 유지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동 영상 문화단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민법상에도 신뢰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뒤집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 지역구에서 아무리 얘기한다해도 이것이 어느 정도 법적인 어쨌든 효력이 있는 그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는다는 건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다. 라는 걸 확실히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 법적 문제가 걸렸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부천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더 보고 그 1년 동안 다시 계획을 한번 짜보자 하는 건데, 저는 이 상동 영상 문화단지나 이 컨텐츠라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 뜨는 사업인지 몰라도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업의 변경이 1년 기간 동안 많이 한다면 정말로 방향성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영종도에다 지금 K 콘텐츠를 넣는다고 얘기하고, 고양도가 지금 경기도가 그 전에 CJ와 했던 것을 다시 철회하고 공공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낀 부천은 과연 이 영상단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다시 해야 될 것이고, 김기표 의원이 얘기했던 그 의료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현대 아산에 큰 병원이 들어오고, 김포는 김포 메디컬, 인하대가 좀 병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 곳곳에, 시흥에서는 서울대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이래서 부천은 어떻게 보면 낀 거거든요. 그러면 의료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양쪽 모두 다 그에 대한 하우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의료복합단지는 부천시가 뭐 의료관광 사업과 행정에 대해서 좀 구력이 쌓아가는 시점에서 나와서 처음에 신선하게 들리긴 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허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의료복합단지가 사실 그 지난 총선 공약 등장한 이후에 반짝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좀 어렵지 않겠나? 현실성이 있겠나? 이런 여론들 때문에 그 뒤에 잘 안 들리다가 지금 다시 들리거든요. 공감대가 지역에 있나요? 일단은 지난 총선 때 김기표 그때 당시 후보였었죠. 의료복합산업단지 또 의료관광조선단지를 이제 영상문화단지로 개발하겠다라는 게 공약이었었고요. 부천의 핵심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때 당시에도 활발히 이루어져 있었던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천은 이제 순천향대학교 병원도 있고요, 가톨릭 대학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종합병원, 그리고 대규모 대학병원도 보유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숫자가 데이터가 말해주시피 인구당 들어갈 수 있는 베드 병상률이 경기도 평균치 이상으로 지금 있어서 그 부족함이 느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은 환영을 하지만
현실성이나 실행력이 없는 아이디어는 시민들한테 다른 기대감과 또 실망감을 반복시키는 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는 의료복합사업단지에 대해서 기대 목소리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국힘 시각에서 보시는 말씀을 네. 좀 해주신 거고, 정 기자님, 이게 이제 협약을 일단 연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반대 입장의 요구처럼 협약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깨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일단은 법적 소송에 걸리게 되면 만약에 이 부분에서 그러면 GS 컨소에서 분명히 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이 멈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곳에다 사업에 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은 이거 사업이 멈춰지자면은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시민들한테 매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천시가 그럼 앞으로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은 4월 달에는 큰 틀에서 윤곽을 잡고, 그래서 여기다 어떤 기능을 넣을 건지, 그래서 주민 협의체 협상을 좀 꾸려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시의회도 설명이 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서 시의회에다 설명도 해서 그림을 잘 그려서 어쨌든 1년 안에는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주민이 받을 수 없다,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 그러면 1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내비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기로 했는데, 만약에 가기로 해서 만약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면은 또 계약을 한 번 더 연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허들을 계속 넘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순탄치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테이블 자체를, 그러니까 이 상동문화영상단지라는 이 자체를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쟁거리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김기표 의원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정무적으로 본다면 다음 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위해서 김기표 의원이 지금 화두를 던졌다. 근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고 있다. 분명히 여기서 바로 또 국민의힘 측에서도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바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결국은 이 정쟁 테이블에 분명히 올려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정치적으로 푼다고 하더라도 과연 피해는 누가 보고 있냐, 시민들한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치권도 그렇고 부천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진짜로 고민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는 시간 빨리 하는데 너는 시간 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민들의 입장이 너무 중요해요. 네. 자, 이 상황에 어떤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일단 현장에서 피해를 보는 건 정말 정진욱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누군가 책임을 분산시킬 게 아니라 정확히 누가 이 갈등을 풀어갈 주체인지를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명확해졌고요. 일단 이 사업의 제일 먼저 책임자는 이제 부천시의 조용익 시장에게 있을 겁니다. 사업 연장을 결정했다면 그 배경과 향후 로드맵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사업자와의 계약 현황, 기업 유치 계획 등을 직접 본인이 브리핑을 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이제는 시민들 앞에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기표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자체가 내부 갈등을 언론을 통해 표출할 거 아니라 공식적인 정책 조율 테이블을 만들어서 입장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과 국회의원이 같은 정당에 있으면서 따로 노는 듯한 모습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의회에서도 감시 역할을 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1년 안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행정의 이행 상황을 조목조목 점검하고 공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질문은 두 분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갈등이 이후에 또 어떤 또 사실을 발생시키고 또 혼란을 초래할지 저희가 지금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영상단지 개발, 주민들은 걱정보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혼란과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예, 이슈토크 오늘 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